자, 이어서 강의가 이어질 텐데요. 오늘 강의 주제 돌발 악재와 주도 섹터 리밸런싱입니다. 또 앞서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CPI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짚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강의 바로 이어가 볼까요? 네, 자 오늘 뻐꾸기 주식 그동안에 제가 앞서 종목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의 돌발악, 오늘은 돌발악재와 주도 섹터 리밸런싱이라고 해봤는데 여기서 돌발악재는 뭐 이거죠. PC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돌발악재였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평가는 앞서 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과거 2011년과 다르다. 이건 뒷부분에 좀 얘기해 보고요. 자,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끝이 보이는 구간입니다. 지난주에도 좀 약간 말씀드렸지만 1년 전에 보면은 뭐 거의 40개국 이상이 금리를 올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4개 국가 정도, 그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막바지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하나 좀 부담 요인이긴 해요. 미국 대규모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8월에도 대략 한 7천억 달러 정도 발행한다라고 했던 건데 이거를 1억 달러까지 늘리니까 여기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갑자기 급등하고 국채 가격 급락하고 이게 시장에 영향을 오히려 줬던 거라고 보이던데 그 다행히 주말에 보니까 4.2 찍고 좀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쏠림 완화로 지금은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국내 시장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던 주식들에 대한 어떤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우리 7월 고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8만 7천 명 나왔습니다. 예상 20만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이에요. 물론 금리 인하기에 이렇게 나오면 고용 시장이 안 좋아 해가지고 좀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시장이 좀 우호적인 거고요. 다만 실업률은 좀 올라갔다. 여전히 고용 시장이 좀 타이트하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 예, 자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PC가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짚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좀 짚어드리면 이 PC는 여기 검정색 선 보이시죠? 자 이거는 이제 연간이고요. 요 반은 월간이에요. 그러니까 연간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지금 하향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파월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PC 지표고요. 아래쪽은 뭐냐면 이건 고용 비용이라고 합니다. 예, 고용 비용. 이 고용 비용도 이거는 월간이 아니라 이건 분기마다예요. 분기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기마다인데 분기 기준으로도 지금 좀 하향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좀 간단하게 볼게요. 이번 주 초에 제조업 지수 있었습니다. 제조업 PMI가 46.4가 나왔다. 50 아래는 제조업 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보면 살짝 머리를 좀 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에 보면 신규 주문, 뉴오더, 그 다음에 여기 생산, 그 다음에 임플로이먼트 이렇게 있는데 사실 잘 보시게 되면 신규 주문이나 생산은 좀 늘었습니다. 신규 주문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은 좀 좋은 거죠. 왜냐하면 신규 주문이 늘고 재고가 빠지고 그다음에 뭐 제조업체들은 발주를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또 일자리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일자리 늘어나면 임금 빠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고용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평가하자면 여전히 50 아래입니다. 뭐 약간 반등은 좀 하고 있지만 그 얘기는 제조업 경기 침체. 결국에는 데이터에 의존한다라는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수치라고 하면 추가 긴축에 대해서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자, 이번 주 초에 이제 졸트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구인 건수. 자, 958만 건. 구인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돼요. 임금과도 무슨 임금 인플레이션과 매치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컨센서스 그 961만 건 대비해서도 떨어졌고요. 지난달 대비 떨어졌습니다. 근데 졸트는 전달 걸 발행한 게 아니에요. 2개월 전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9월이 되면 8월께 나오는 게 아니라 7월께 나옵니다. 그걸 참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요거는 녹색선은 구인 건수예요. 지금 이렇게 좀 빠지고 있죠. 구인은 빠지는 게 좋은 겁니다. 이거 빨간 거는 뭐냐면 이것도 좀 빠지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실업자, 그러니까 실업자 대비해서 구인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 수 몇 개냐. 이게 요 최근에 요 빨간색 선 보시게 되면 여기가 거의 2개였거든요. 2개가 지금 1.6까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2개에서 1개로 빠지고 있다. 그 얘기는
어찌됐든 시장에는 긍정적인 것이고 이게 더 내려가면 더 좋겠죠. 지금은 그 추세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국 정부도 계속 돈을 풀고 있다. 이건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뭐냐면 파월은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돈을 풀어서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코로나 때 이게 이제 코로나 때인데요. 그때 미국 정부가 21년, 그러니까 20년에서 21년 넘어가 21년, 요때 7.6조 달러까지 돈을 풀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6.7조입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당장 이거를 멈출 수는 없다. 국채 발행하면서 계속해서 부족한 세수를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번에도 8월에 국채 발행을 더 규모를 늘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7천억 달러에서 1억 달러. 그거 영향으로 해서 피치도 5월부터 신용등급을 좀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예고는 했었는데 아마 이것도 영향이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갑자기 국채 발행량을 막 늘리니까. 네.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돈을 풀고 있는 거고요. 여기선 두 가지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우리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바이든의 해외에 빠져나갔던 제조업체들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거. 대신에 우리가 보조금 줄게.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 반도체나 뭐 전기차나 이쪽에 보조금 줘야 되잖아요. 자, 그쪽으로 돈이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년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 드렸는데 미국 경기가 침체로 가고 미국의 국민들이 여기에 따른 어떤 피해를 보고 이런 상황이 되면 여지없이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지없이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바이든은 계속해서 경제 부양을 위해서 과잉 재정 정책을 필 것이다. 자, 침체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시티가 S&P 500 전망을 상향을 했습니다. 23년에 4,600으로 상향을 했는데 사실 지금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그 내용이 있어요. 지금하고 큰 차이는 없다. 0.4% 지지난주 말 기준으로 0.4% 업틱한 건데 그래도 의미가 있다. 상향을 한 게. 그런데 내년에는 5,000포인트까지 전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뭐냐? 기업의 어닝 업사이드, 기업의 어닝, 이 실적 기대감을, 그 상향하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거야, 소프트 랜딩 할 가능성이 이것 때문에 내년도 S&P 500 전망을 5,000포인트까지 올린다라는 거. 예, 자, 이거 좀 의미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요거 한번 보시죠. 자, AAA에서 AA 플러스로. 근데 요거 이제 잘 보시게 되면 원래는 이제 이거예요. 좀 엄밀히 따지면 AAA 부정적에서 AA 플러스 안정적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한 단계. 여기서 조금 보시게 되면 피치가 강등한 다음에 이 구루라는 거는 뭐 불교나 아니면 뭐 이런 또 뭡니까 힌두나 이런 쪽 종교계에서 뭐 해탈했다, 자아를 터득한 뭐 그런 위대한 스승 뭐 이런 건데 아무튼 뭐 이런 표현을 좀 써봤는데 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다른 나라보다 미국의 그 신용등급이 다른 나라가 미국보다 높아져서 이게 좀 우스꽝스럽다라는 표현을 좀 썼고요. 워렌 버핏은 미국 등급 강등 걱정할 게 아니다. 미국 국채 100억 달러 샀고 이번 주에도 샀고 다음 주에도 살 거다. 뭐 이런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보시게 되면 이것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2011년 8월에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습니다. 그때와 지금 뭐가 다르냐? 그때는 시장이 폭락을 했죠. 그때는 금융위기 이후에 초저금리 상태였고요. 그 위기가 유럽으로 번졌어요. 아시겠지만 뭐 스페인이나 뭐 이탈리아나 다 무너진다라는 그런 유럽의 재정 위기가 그때 있었고요. 그 반면에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는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많지는 않았다. 근데 지금은 초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이 마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금리 뭐 인하에 대한 이런 뭐 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 거죠. 자, 어찌됐든 과거 2011년과는 좀 다른. 그래서 지금 시장이 담담하게 넘어가는 거고요. 그때는 예고 없이 강등했고 하지만 지금은 이미 5월부터 강등은 예고했기 때문에 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재무부에서 대규모 재정 확보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시기에 이게 악재가 되고 있었는데 이때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이슈로 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다. 하지만 좀 저는 이 악재는 조금 이제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10년물은 사실은 대규모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으로 4% 넘어갔고 주말에 4.2 찍고 좀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지만 여전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요건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야 되는 거예요. 금리 상승은 당분간 시장 변동 요인이겠지만 미 국채의 안정성 변하지 않을 것이고 페드의 금리도 이제 거의 끝에 보인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죠. 거의 정점에 다 왔습니다. 한동안 동결하겠지만 바이든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정책을 계속 활용할 것이고 시장에 어떤 변동이 있어도 시장의 방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극단적 쏠림으로 해서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의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금리 변동에 따른 성장주, 그다음에 금리 인상기에 피해를 봤던 성장주들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성장주, 그다음에 낙폭 과대 바닥에 있는 이런 종목으로 본격적인 리밸런싱이 앞으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소외받았던 종목들의 재평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강의까지 만나봤는데요.